이쯤에서 또 저희가 불러보는 그 이름 있습니다. 자, 신세계 법을 담당하고 있는 장진영 변호사님. 네. 질문 있어요. 네. 만약에 이제 남편이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서 우리가 지금 우려했던 바처럼 나 그냥 본처에게 돌아갈래. 이렇게 해버려요. 이야. 그러면은 지금 사실혼을 유지하고 있던 여성이 남편에게 어떤 위자료나 이 밖에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살해자하고 남편하고 관계는 법률적인 혼인 관계가 아니고 사실혼 관계인데 남편과 본처와의 그 혼인 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혼이기 때문에 중혼적 사실혼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법에서 보호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최초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사실혼 관계는 보호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을 형성했다든지 같이 힘을 모아서 또 한쪽이 사실혼 관계라도 이제 그 정조 의무나 부양 의무가 있는데 그걸 안 해서 위자료를 청구한달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중혼적 사실혼도 예외적으로 법이 보호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네. 실제 대법원 판례인데요. 본처와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혼을 했는데 그 기간이 46년을 했어요. 46년. 46년. 인생 마무리할 때 일제 강점기로 35년이거든요. 46년간 사실혼 관계를 했다 그러면 그게 비록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보호해야 된다. 그럼요. 네. 그렇게 내린 대법원 판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 가야 이제 이 중혼적 사실혼은 보호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년은 미약하다 이거죠? 3년 갖고는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는 이게 비난할 가능성이 없는 중혼적 사실혼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처나 본 남편이 행방불명된다거나 소식이 두절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뭐 그렇겠죠. 나중에 사실혼을 하더라도 비난하기는 어렵겠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보호를 합니다. 네. 근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하지 할 수 없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것으로 네. 보네요. 따지고 보면은 이 남자가 유부남이잖아요. 그 법적으로 지금 무슨 법적으로 뭐 어떤 조치를 네.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부인이 있는데도 다른 여자를 하고 이제 관계를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간통이 됩니다. 그러면 네. 본처가 네. 고소를 해야죠. 남편하고 이 내연녀를 상대로 간통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그런데 남편은 간통이 돼요. 네. 그런데 이 살해자는 네. 본부인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는 이 간통의 고의가 당연히 없었겠죠. 네. 그러니까 이 살해자는 간통이 안 됩니다. 남자 혼자 간통이 되는 거예요. 남편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유부남이 또 하나의 여자를 만나는 경우잖아요. 네. 유부녀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까? 그러니까 왕왕이 아니라요. 요새 아주 많죠. 요새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유부남 아니요 말이지 왕왕이 않죠. 아니라 우왕좌왕 있을 거예요. 이쪽 저쪽만 있을 거예요. 요새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표정이 밝아지냐고 도대체. 야,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지금은 그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의 경우에 그 외도를 남자가 한 경우, 여자가 한 경우, 물론 남자가 한 경우가 좀 많긴 해요. 근데 여자가 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말이에요. 비율이 한 몇 프로? 통계는 없지만 제 체감으로는 30% 이상 돼요. 30% 이상. 네, 7대 3 이상. 여자들이 이제 보통이 아니구나. 네. 대단하네, 아주. 간이 밖으로 나왔네. 지금 이 고민 사례자의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분의 특수한 상황이 바로 기러기 부부였다는 점이에요. 이 점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참 부부가 뭐 아내의 소임을 다하지 않았다. 그런데 굉장히 멀리 떨어진 기러기 부부의 경우였을 때 이런 경우에 그 허전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 다른 연인을 찾는 경우들이 요즘에 좀 많다고 그래요. 그것도 예. 왕왕이 아니라 뭐라고? 우왕좌왕 많아요. 기러기 부부가 한때는 그 서민들의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그럼. 근데 지금은 기러기 부부를 사람들이 불쌍해. 좀 별 좋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게요. 기러기 부부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기저귀 부부를 불렀어요, 지금. 깜짝 놀라서 죄송합니다. 예. 기저귀 부부요? 우리 형님 기저귀 차는 꼴 보실래요? 그런데 이제 그 기러기 아빠들이 대부분이 1차 반응이 이제 늦은 기가지. 늦은 기가. 혼자 사시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잦은 음주로 인해서
이제 건강. 뭐 간이 손상이 된다든가 위장병이 생긴다든가 얼굴이 항상 좀 떠 있죠. 떠 있고 좀 불구스름하니. 근데 지상렬 씨는 왜 기러기 아빠도 아니신데 왜 그렇게 잦은 음주와 기러기 아빠의 삶을 사세요. 아, 저는 왜냐면 이제 지금 생활 자체가 맨정신으로 살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 잦은 음주,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유사 성행위 이제 거기 해소하러 갔다가 성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혼자 또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나무 여자 믿고 새겼는데 결국 꽃뱀한테 걸려들어가지고 재산 다 뺏기고 부인은 왜 돈 안 붙이냐, 돈이 어디 있어. 그래서 결국은 인생을 포기하는 사례들이 있었고 아이고. 노숙자의 길도 걷고, 그래서 이 기러기란 이 자체가 갈수록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좋은 용어는 아니에요. 사실 눈에서 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같이 이렇게 막 살 비비고 살다가 1, 2년 떨어지니까 한국에 돌아온 부인을 보더라도 서먹서먹하고 되게 낯설고 불편하대요.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전화는 맨날 해잖아. 이게 아니 전화하고는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선배들 아는 분들도 이제 기러기 하다가 네. 문제가 좀 생기거나 아니면은 애가 이제 어느 정도 크니까 다시 돌아오는데 보통 한 2, 3년 최소 2, 3년 이상씩은 그렇겠죠. 기러기를 다 하더라고요. 근데 다녀오면 정말로 불편? 다시 처음 신혼생활 하는 것처럼 갈등이 많고 다툼이 많더라고요. 서로 다시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러기 그러니까 문제는 부부인 것 이제 같아요. 부모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자녀한테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캐나다로 애들하고 엄마를 유학을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방학 때 아니면은 아빠가 이제 휴가를 내봐야 일주일이잖아요. 휴가를 내서 캐나다로 갔어요. 근데 그 아들이 고양이를 기르고 있었어요. 어? 근데 고양이가 식탁 위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은 아빠 입장에서는 동물이 식탁 위에 올라온다는 건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동물을 내쫓았대요. 고양이 저리 가! 그랬더니 애가 아빠가 뭔데 내 고양이를 내치냐 이거야. 얘 고양이는 내가 외로울 때, 내가 그립고 얘기하고 싶을 때 고양이는 내 품에 있었지만 아빠는 내 옆에 없었잖아. 고양이보다 아빠는- 못한 존재가 되는 아빠는 거예요. 여기서 너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붙였는데 애한테 아빠라는 존재는 고양이만도 못한 존재가 상담을 해보면 네. 그게 진짜 구조적인 문제가 있더군요. 미국에 그런 기러기 엄마들을 위한 부킹 카페가 요새 있대요. 큰 도시마다. 부킹 카페가 뭐예요? 그러니까 남자들 서로 남자들을 연결해주는 만나는 카페, 어깨를 대는 거. 그런 것만 전문으로 해주는 뭐야, 카페가 그게? 인터넷 카페라는 거예요? 아니요, 실제로 그 오프라인에? 오프라인. 그러니까 가서 그런 부킹하는 거죠. 대도시마다 그런 시설이 있대요. 어머. 그런데 이제 또 유혹을 쉽게 느낄 수 있고 또 쉽게 빠져들 수 있는 그 환경이 뭐냐면 그 미국의 집 구조에 있다 그래요. 집 구조. 한국 같으면은 아파트나 이제 이런 게 많으니까 이렇게 주차장에 내고 뭐 남자랑 집을 들어가도 주위에 시선이 다 그쵸. 눈에 띈단 말이에요. 시대인데. 근데 미국은 단독주택 구조이기 때문에 차를 몰고 주차장으로 그냥 들어가서 주차장 닫아버리면 아무 눈에도 안 띈다는 거예요. 아니, 정 변호사님 지금 단독주택 비하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게 아니고 굉장히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단독주택이 지금 모텔화돼가고 아니 있다는 그런 단독주택 얘기예요. 아니라도 타운하우스 같은 그렇죠. 데는 다 자기 구라지가 다 있어요. 그렇죠. 들어가고 나오고 아무도 쉽게 몰라요. 얘기해서 한국에선 못할 행동이지만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누구인지 주변 사람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도 없는 나라고. 아까 조혜련 씨도 뭐 그런 얘기했지만 이게 그 뭐 애인 사이도 마찬가지고 뭐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지만 절대 그 떨어져서 살면은 안 되는 게 제가 조혜련 씨를 예전에 한 몇 년 동안 못 봤어요. 몇 년 네. 동안 못 봤는데 요즘엔 한 일주일에 한 2번 보거든요. 네. 아니 사람이 좀 마음이 변해요. 아니, 잠을 자면서 한 2병 먹고 잠을 자면 한서 우주를 한번 키워오나? 뭐 이런 생각. 아니, 자주 보니까 아, 이게 나는 솔직히 들더라고요. 얘기하면 지상렬이라는 사람은 잘 몰랐어요. 옛날에 막 이런 것만 하고 사람이 좀 가볍고 머리에 든 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야, 솔직히 이거 그런 이미지가 득점 나오는 있었는데 것 같은데요. 이 네. 사람과 여러 프로를 하면서 특히 신세계를 하면서 네. 물론 약간 가부장적이고 이렇게 보수적인 그런 성향은 있으나 사람 괜찮은 거예요. 너무 괜찮아요, 진짜. 그리고 개도 11마리 키우는데 우리 애는 못 키우겠네. 야, 이거 드디어 아니, 왜 프로그램에서 부킹을 하고 그래요, 둘이? 기러기 아니야! 지상렬 씨 정말 괜찮은 남자예요. 괜찮아. 아, 정말 괜찮은 괜찮은데 남자예요. 살고 싶진 그러면서 않죠. 지지는 안 가죠? 생각했죠, 사람 가지고 윷놀이 하는 거 아니야? 기러기 부부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 살해자가 이제 토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러기 아빠로 남겨진 이 남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하루하루가 너무 외롭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쓸쓸하기도 하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김은국 씨인데요. 지금은 이제 가족들이 또 돌아오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렇죠. 예. 그분이 술을 좋아하고 축구를 좋아하게 된 이유도 너무너무 외롭다는 거죠. 처음에는 해방감 때문에 남자들도 너무 좋대요. 정말 천국에 온 것 같대요. 자유인이야, 내가 자유인. 들어가든 술을 먹든. 근데 이제 한 100일 정도는 또 친구들이 위로해 준다고 장변 밥 먹자, 태훈아 밥 먹자, 술 먹자 이랬는데 그 친구들도 이제 서서히 지쳐가고 100일쯤 되면 이제 갈 곳이 없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혼자 햇반을 먹는데 지옥으로 바뀌더래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생각하는 게 주변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자들한테도 관심 갖고 그리고 또 우리 기사에서 많이 보잖아요. 고독사하는 남편들 많이 놓잖아요. 밥 혼자 먹는 것도 슬프지만 이제 거울 보고 이제 혼자 얘기하기 시작하고. 맞아. 얘기할 사람 없고. 그때서부터 이제 출발점이에요. 진짜 거울 보고 무슨 혼자 얘기를 얘기해요. 어떻게 해요? 야, 너는 왜 사냐? 너 애들 보고 싶지? 하면서 막 일주일 있다 갈까? 혼자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이 때문에 같이 보낸 거 아니에요. 그걸 견디지 못해서 그냥 기분이 들면 비행기를 끊었대요. 그래서 미국이라도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게 거의 몇 천만 원 정도 나와서 나중에는 방학 때 아이들과 아내보고 나오라고 하니까 아내와 아이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비행기 표값을 보내달라. 미국에서 그걸로 좀 더 뭐 외국에서 여유 있게 원이니까. 쓰겠다. 방학 때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면 충분히 여기서 한 4달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저도 그 경우 봤어요. 막 보고 싶어서 비행기를 끊어갖고 갑자기 가요. 갔는데 가족이 없어요. 어디 갔어요? 여행 딴 갔어요? 데로 이사 갔고, 어? 네, 딴 곳으로 이사 갔고, 그 얘기를 안 연락도 해주고 안 해주고. 이제 아빠라는 존재 의견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그냥 돈만 보내면 내가 거기서 학군 좋은 데로 조금 옮겨가든 뭐하든. 그래갖고 갔는데 황당하게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진짜 그래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게 경제적인 여유가 또 없어지는 분들의 경우에는 집을 갖다가 뭐 점점 더 전세를 하고 줄이고 뭐 월세로 간다가 이러는 경우 사실 남편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벌어서 보내는 건데 그쪽에서는 이제 뭐가 모자라다 또 뭐가 또 뭘 또 사야 된다 그런 문제로 신용불량자 된 기러기 아빠들도 많아요. 몇 분들 펭귄이죠. 뵀어요. 그러니까는 펭귄. 아, 그게 날고 싶지만 펭귄이에요? 날개가 없는. 나이 들면요. 결국은 부부밖에 남지를 안 해요. 맞아요. 이게 사람들이 이걸 20, 30년 후를 그냥 못 본다고. 그리고 왜 애들을 유학을 보내느냐고. 뭐 때문에 보내요? 혼자 외로움에 떨면서.